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오늘은 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증명은 선생님이 이쪽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야. 그냥 선생님이 한번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게 될 거고 너희도 이걸 반드시 꼭 다 알고 가야 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거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증명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할 거거든.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큰 흐름상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증명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증명하잖아, 그지? 그럼 뭐 무슨 피타고라스의 방법, 유클리드 방법, 뭐 가필드 방법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직접 증명이라고 부르고 간접 증명은 이제 직접 증명하는 게 좀 뭐 할 때 빡셀 때 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귀납법은 다루지 않아. 이거는 지금 수학 2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귀류법이라고 하는 요 녀석만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명하겠다는 소리냐면 결과 먼저 보여줄게, 얘들아. 자,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요 녀석이 참인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참인 걸 보여주고 싶다면 내가 not P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완전 똑같은 얘기가 될 테니까 얘가 참인 걸 보여주는 대신에 나피가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원래 결론을 부정해놓고 나서 거기는 걔가 오류가 생겼어. 거기는 걔가 틀렸어를 보여줌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고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잖아. 요 녀석이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겠어? 얘는 얘 대우 명제, 그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요 녀석이 참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여기는 얘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귀류법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뭐가 생기는? 모순이 생김을 이용해서 원래 부정된 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 그걸 가지고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부정해. 그래서 거기는 걔가 모순이 생겼어. 걔가 뭐야? 틀렸어. 라는 걸 밝혀줌으로써 여기는 얘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에서 여기는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 결론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결론을 뭐해서?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틀렸어를 보여줌으로써 여기는 얘가 참임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귀류법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통째로 귀류법이라고 귀류법이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기는 요만큼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대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시간이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걸 가지고 귀류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귀납법은 나중에 할 거고, 이제 귀류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여줄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게 대우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뭔가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지?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씩 천천히 그냥 선생님이 여기는 이거 안 보고 그냥 찬찬히 한 번씩 다시 증명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잘 봐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지금 이거가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 3의 배수예요 라고 한다면 거기는 뭐 3k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맞아? 뭐 3의 배수가 아니면 3k 플러스 1이거나 3k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 아닌 거. 그럼 내가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3k라고 썼을 때 이걸 가지고 n이라고 하는 게 3의 배수니까 얘가 3 곱하기 어쩌고가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얘를 가지고 얘를 보여주는 게 어때?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게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될 것 같긴 한데 루트를 씌워서 어때? 뭔가 해결이 안 날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어때? 되게 빡셉니다. 직접 증명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증명을 할 건데 얘 대우명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n이 뭐야? 3의 배수가 뭐라면? 아니라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이걸 보여줌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거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n이라고 하는 게 3k 플러스 1이거나 또는 n이라고 하는 게 3k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n이 3k 플러스 1이었다면 걔를 제곱하면은 얘는 9k 제곱에 플러스 6k에 플러스 1이 되죠. 됐어? 지금 내가 n 제곱을 하고 있어. 그럼 n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3으로 묶어버리니까 3k제곱에 플러스 2k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n제곱은 3으로 나눠봤더니 몫이 이렇게 됐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뜻이지. 그럼 얘는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군요 라는 상황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일 때 n제곱은 뭐가 되겠어? 9k제곱에 플러스 12k 플러스 4잖아. 그럼 얘는 3으로 묶어버리면 3k제곱에 플러스 4k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죠. 여전히 3으로 묶었더니 1이 남았으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군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이 뭐가 아니라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군요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죠. 왜 간접 증명을 이용하는지 알겠지? 얘를 가지고 얘를 보여주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 얘를 가지고 얘를 보여주는 건 꽤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귀류법이라는 게 그냥 그런 의미구나 라고 대우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너희가 숙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요건 다 넘어가도 돼.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귀류법도 한번 봅시다. 이제 진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건 적절한 예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얘들아 이런 거 안 풀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그냥 문제 따로 내줄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다시 루트 2가 루트 3이라고 하자. 루트 3이 무리수이다 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 갑자기 내가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 뭐 저걸 증명해, 저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증명하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직접 증명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뭐 해주는 거야? 이제 귀류법이라는 걸 써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처음에 루트 3이 뭐예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자로 시작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유리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니?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거. 그냥 기하 분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면 거기는 걔를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라고 불러요. 모든 유리수는 전부 다 기하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을 내가 뭐라고 a분의 b입니다. 근데 a랑 b는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써줄게. 이유는 뭐냐면 얘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건 공약수가 있다는 소리가 더 약분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 맞아? 그러면 A, B의 순서쌍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 유일하게 한 쌍으로 A, B 한 쌍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서로소라는 요거를 달아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얘를 넘겨. 그럼 얘는 B가 뭐가 돼? A의 루트 3이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봐. 그럼 B제곱이 뭐가 돼? 3배의 A제곱이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B제곱은 뭐야? 3의 배수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증명이 됐었잖아. 맞아? 그러면 B제곱이 3의 배수라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겠어? B도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아. 흐름을. 그죠? 그럼 B가 3의 배수라면은 결국 내가 B를 뭐라고 놔도 괜찮아? 3K라고 놔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이 식이 9K의 제곱이 뭐가 돼? 3A의 제곱이 되면서 다시 한번 A의 제곱이 뭐가 돼? 3K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A제곱은 뭐가 되겠어? 3의 배수가 되거든? 맞아? 그럼 다시 A는 뭐가 되겠어? 3의 배수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는
B도 3의 배수인데 A도 3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가정했던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라는 이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틀렸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놓은 요 녀석이 틀렸어. 결론적으로 기류법에 의해서 여기는 얘가 맞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명 방법. 여기서 지금 유리수를 이렇게 세팅할 거야. 그 다음 3의 배수는 이렇게 어디 갔어? 3의 배수는 이렇게 세팅할 거야. 물론 K는 자연수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세밀한 것까지 하나씩 잡아줘야 돼. 언제는?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알겠죠? 지금은 그냥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규律법, 대우법이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증명 자체가 지금은 선생님이 쉬운 거 2개만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도 너희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좀 빡셀 겁니다. 근데 어려운 증명을 접하게 됐을 때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 증명이라는 파트는 원래 그래요. 증명에서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 흐름대로 풀어라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규칙을 너희가 정확하게 다 암기해놓고 그거대로 많이 연습을 해야 가능한 포인트거든, 이쪽 파트가.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그렇게 크게 흐름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규律법이 뭐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증명 쪽 파트의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 하는 증명은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증명은 중요한 증명이야. 알겠죠? 지금 봐봐. 명제의 증명을 한 거야, 지금은. 명제의 증명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걸 하게 될 거거든. 오케이? 부등식의 증명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흐름상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흐름만 알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됐어? 다시. 자,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일단 그 전에 여기 앞에 절대부등식이다라는 말이 붙거든. 절대부등식 이렇게 돼 있어. 절대부등식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인 거는 조건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조건 제시법에서 조건으로 썼었잖아. 조건도 하나의 방정식이었잖아. 방정식도 하나의 조건이었잖아. 그지? 조건 방정식이야. 그런 것처럼 부등식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등식 역할을 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건 방정식 역할을 하는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다 조건 부등식이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절대부등식, 항등식의 역할을 하는 부등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기초를 좀 닦고 가자. 기초. 자, 우리 실수의 성질 중에서 실수의 성질 중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증명에 이용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어떤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요 2개가 가장 메인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2개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어? 2개를 더한다. 그래서 A 더하기 C 이렇게 되면서 B 더하기 D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 요거 이해되죠? 각각을 더해가면서. 왜냐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니까 2개 더한 게 이거 2개 더한 거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2개. 여기서 봐봐. 얘는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간 거야. 둘 중에 등호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쪽에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봐봐. 얘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얘가 등호가 빠져 있었어라고 한다면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거 2개 더한 게 같아질 수가 없죠. 왜? 얘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크니까요. 2개는 더한 거 같아질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여기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보통 이제 등호 2개 있을 때 이렇게 등호 하나라도 없으면 등호 빠진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장 기본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텐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대소비교예요.
대소비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 식 또는 수의 대소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거랑 지금 부등식의 증명이랑은 되게 비슷한 개념이거든.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할까? 잘 봐봐. 식의 대소비교를 하고 싶어. 만약에 x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2x-1이 있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해. 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랑 x제곱이 2x-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요거를 증명하는 거랑 여기는 얘를 구하는 거랑 얘를 구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됐어? 다시 얘를 구하면은 얘 대소비교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 상황을 증명하는 거랑 얘네들을 대소비교하는 건 어때? 결국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대소비교하는 거랑 부등식의 증명은 완전히 똑같은 개념입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대소관계, 대소비교를 했을 때 가장 기본기를 정확하게 쌓아가면 됩니다. 이런 거거든. 근데 대소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다시 A와 B의 뭘 비교하고 싶어?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라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일단 뭐하니? 빼로 시작합니다. 됐어? 다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빼기 B를 먼저 구해봐. 열심히 여기는 얘를 구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얘가 더 컸을 거야. 얘가 음수였다면 얘가 더 컸겠죠. 그 다음에 얘가 0이었다면 얘가 같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까지 딱 설명했을 때 드는 생각은 굳이 뭐하러 빼? 그죠?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빼?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5가 있었어요. 여기 3이 있었어요. 이걸 꼭 빼봐야 하나요? 여기 얘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굳이 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숫자들을 비교했을 땐 당연히 뺄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녀석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이거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너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타깝게도 안 보여. 근데 잘 봐봐. 두 개를 빼고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여기 얘를 두 개를 그냥 빼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뭐야? 0과 크거나 같죠? 왜? 얘가 뭐니까? x-1 전체 제곱이니까. 됐어? 그냥은 안 보이던 게 빼놓고 나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거든.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로서 빼놓고 나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뭐 해주세요? 일단 빼주세요. 두 개를 뺀 다음에 거기는 그 녀석의 계산 결과를 통해서 얘의 부등호, 그러니까 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겠어? 두 개를 뭐 합니다? 그냥 뺍니다. 오케이? 빼봤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는 얘가 성립하겠죠? 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랑 얘를 증명해 주세요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대소 비교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일단 빼주세요. 오늘은 너희들이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뭐 하고 싶어? 대소 비교하고 싶어. 혹은 어떤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라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그냥 일단 빼봤더니 뭔가 해결이 안 됐어.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두 번째부터 이제 얘가 뭐 했어? 실패하게 됐어. 라고 생각했을 땐 여기서 A랑 B가 다 양수라는 조건들이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플러스에서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면 얘는 이제 제곱해서 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수였다면 A가 더 큰 거였겠죠. 만약에 B가 이게 음수였다면 B가 더 큰 거였겠죠. 왜 양수 조건이 필요했을까? 제곱해서 뺀데 거기는 걔가 음수라고 해서 무조건 B가 더 크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음수였다면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제곱했을 때 크기 비교를 한다는 거는 결국 다 양수일 때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있었어. 누가 봐도 지금 얘가 더 작잖아요. 다시 이렇게 했을까? 얘가 더 작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4예요. 얘를 제곱하면 25가 됩니다. 오히려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음수였을 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을 때는 제곱해서 빼주세요라는 개념. 됐어? 근데 그래도 정 안 됐을 때 마지막에 그냥 나눠주세요. 두 개를 나눠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일단 빼는 건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0과 비교를 합니다. 여전히 얘도 0과 뭘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눠주세요. 여기는 얘는 1과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B분의 A를 했는데 걔가 1보다 커. 그러면은 얘는 A가 더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정 안 될 때는 나눠주는 것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저걸 뭐 굳이 저렇게 해. 이것도 마찬가지. 잘 봐봐. 그래서 2의 30제곱이 있었어. 이거랑 그다음에 3의 15제곱이 있었다고 쳐보자. 누가 더 클까? 비교가 되니 안 되니? 잘 안 되죠. 그치? 이렇게만 놓고는 잘 안 되지. 근데 얘를 나눠봐. 3의 15제곱이랑 2의 30제곱을 나눠봐. 그럼 얘는 3분의 2의 제곱의 전체 15제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3분의 4의 15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커지겠죠. 그럼 1보다 커졌으니까 얘가 더 큰 거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도 계산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 괜찮나요? 그래서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은 일단 빼부터 시작하는 거고 일단 빼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제곱해서 빼거나 나눠주는 것도 있는데 거의 얘가 90%, 얘가 한 9%, 얘가 한 1%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됐어? 그래서 일단은 대소비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랑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완벽하게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우리는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어렵지 않죠, 하나도? 오케이? 넘어가.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봐봐.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A랑 B가 있는데 A랑 B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A랑 B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만 딱 놓고 보니까 어때? 전혀 모르겠죠. 그죠? 그럼 뭐 한다? 두 개의 대소 관계가 궁금하니까 나는 A 빼기 B로부터 시작한다. 됐어? A 빼기 B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Y 플러스 4에다가 빼기 2X에 빼기 2Y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랑 요거 묶어서 X, 뭐가 돼?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 요거까지 해서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X 마이너스 2에다가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건 수학 상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입니다. 그쵸? 요런 데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겠구만. 답은 4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게 돼.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빼놓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자. 이게 대소 비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괜찮니?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저렇게 돼 있고 B가 저렇게 돼 있어. 저걸 그냥 뺀다고 한번 생각해봐.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 저거 빼봤자 저 루트 때문에 계산이 되게 힘들 게 분명하잖아.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 이거 양수일 게 분명해. 이것도 양수일 게 분명해. 둘 다 양수일 게 분명한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제곱해서 빼도 괜찮겠지. 맞아? 그럼 제곱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A의 제곱 빼기 B제곱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다음 빼기니까 얘는 4분의 A 더하기 2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나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16 다시 마이너스 16 A제곱 그럼 얘랑 곱하면 2분의 A 2를 곱하면 A 마이너스 A니까 A가 사라지네.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다 사라지네. 그냥 이것만 남네. 됐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딱 이것만 남네, 그냥. 괜찮죠? 근데 뭐야, A가 0보다 크대. 뭐 여기 얘는 양수겠지, 뭐. 됐어? 그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뭐겠어? 음수겠지. 뭐. 아, 그럼 얘는 무조건 B가 더 컸겠구나. 선생님 여기서 지금 등호 안 붙였죠? 이유는 뭐야? 얘가 0이 될 리가 없어요. 왜? A는 양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B가 더 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빼거나 하면은 충분히 대소비교 관계가 그 대소비교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아닌데 일단 뺀다라는 그 느낌 자체를 먼저 완전히 딱 그 체화시켜놔야 돼. 딱 봤을 때 대소비교를 하는데 뭐 어떡하지? 대충 한 1을 넣어볼까? 뭐 2를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진짜 되게 어려울 거야, 너희가 했을 때. 지금까지는 쉬운 얘기들만 했지. 봐봐. 지금 이렇게 막 주어져 있잖아. 그럼 저런 애들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달라고 나한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했어? 되게 힘들겠죠.
됐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볼까? 여기서 몇 번 막혔어? 뭐 하나, 뭐 이거 가지고 해볼까? 오케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두 개를 빼봐. 그럼 b제곱 a 빼기 a제곱 b잖아요. 통분합니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 b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됐어? 무슨 수? 양수. 무슨 수? 양수 다 양수. 여긴 얘는 무슨 수? 양수. 얘는 양수. 아, 얘가 더 크구만. 증명 끝.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일단 빼버리면 알아서 답이 막 결과가 나오게 돼. 알겠죠? 그러니까 믿고 그냥 한번 빼보면 됩니다. 이런 느낌. 됐어요? 그럼 요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그냥 일단 빼볼까?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 분의 1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a 통분해볼까? 1 더하기 a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제곱 됐죠? 합차 공식 얘 빼기 얘 해보자. 얘는 b 빼기 a 얘 더하기 얘 해보자. 2 더하기 a 더하기 b 밑에는 1 더하기 a 1 더하기 b a 양수 b 양수 얘는 b가 더 작죠? 음수. 아, 얘는 음수였구나. 얘는 음수.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냥 빼놓고 잘 정리하다 보면은 뭐가 보여? 갑자기 걔네들의 부호가 막 관찰되기 시작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빼주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또 마찬가지 뭐라고? 대소비교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긴 얘를 증명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주어져 있었어. 뭐 증명식이 되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뭐 해줄까? 루트들이 막 보이잖아, 얘들아. 그치? 루트들이 보이니까 얘는 제곱해서 빼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전체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은 a 더하기 b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모든 계산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 b가 될 게 분명하고 a 더하기 b가 사라지니까 이것만 남네. 근데 a 0보다 크거나 같다, b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끝이야 이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됐습니다. 제곱해서 뺐더니 끝났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는 그냥 빼야 되고 언제는 제곱해서 빼야 되는지 느낌적으로 너희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루트나 절대값 같은 게 있었어. 그럼 당연히 제곱하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제곱해서 빼버리면 되겠구나. 대신에 양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자. 이런 얘기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할 건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에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오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찬찬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딱 이거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읽는 법만 딱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얘를 읽는 방법. 일단 첫 번째. 규리야, 얘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B보다 크거나 같아.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건 이제 주어가 A였죠. 됐습니다. 서연아, 주어가 B였으면 어떻게 읽어도 괜찮겠어? B가 A보다 크거나 작거나 작다. 그치. 뭐라고?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됐어?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너무 심플하게 읽는 법 말고 다시 두 가지만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여전히 A를 주어로 생각하긴 할 건데 A의 최소값이 B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이해되니? 됐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해시켜 줄게. 자, 저걸 만족한 x값들은 개 많지만 그 값들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2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얘를 읽으면은 x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반대로 B를 주어로 하면 뭐라고 읽을 수 있겠어? B의 뭐는? 최대값은 뭐가 된다? A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가볼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최대라는 거랑 그다음에 최소라는 걸 만나게 돼. 선생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90%가 뭐라고 했었어? 얘는 함수의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이게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입니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있어야 되고 그 식을 내가 그려가지고 그중에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걸 찾아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게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기야. 너희가 문제에서 최대라 최소 이런 게 나오면은 그릴 생각부터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됐어? 근데 이제부터는 한 실제로는 9% 정도지만 지금 단원에서는 거의 100%겠죠. 지금 단원에서는 거의 100%. 9% 정도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생각해줘야 돼. 이제부터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생각해줘야 되고 나머지 1%는 항상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오케이? 여지를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얘랑 얘란 소리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얘가 압도적이고 이번 단원에서는 아마 얘가 압도적일 거야. 왜? 이걸 익혀야 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절대 부등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딱 2개만 소개를 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절대 부등식 중에 딱 2개만. 일단 첫 번째 절대 부등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불리는 녀석이 있어. 오케이? 일단은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봐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양수, B가 양수였을 때 이거 2개, A랑 B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구할 거예요? A랑 B의 평균 구해보세요. 그럼 되게 쉽잖아. A랑 B랑 더한 다음에 걔를 몇으로 나눌 거야? 2로 나눌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 평균입니다. 이렇게 불러. 됐나요? 그 산술 평균은 실제로 누구에 대한 평균이냐면 더하기라는 기호, 더하기 연산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기하 평균이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곱하기 기호에 대한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일단 더해놓고 거기 있는 걔를 2로 나눠준다 이런 느낌이라면 기하 평균은 일단 뭐 해놓고 곱해놓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준다 이런 느낌. 요걸 가지고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얘가 왜 그러니까 왜 루트를 씌워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는 수학 원 개념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x라고 하는 거는 x의 2분의 1제곱으로 바라보거든. 왜냐면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 x가 되죠. 얘를 제곱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전히 x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내가 a랑 a를 곱했어. 그럼 얘가 뭐가 돼? a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1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2분의 1제곱을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죠? 그래서 2개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준 게 2개 곱하기의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걔를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가 있었을 때 요거 2개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지금부터 저기는 제일 간단하게 뭐 해볼 거냐면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대소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됐어? 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루트가 보이죠? 다 양수라는 조건 충분히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할 거야? 제곱해서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증명 한번 해볼게요. 얘는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ab가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로 통분하면은 a제곱 더하기 얘가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끝났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겠군요. 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이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이니까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사실은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크거나 같다. 근데 실제로 얘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는 얘랑 뭐 한 순간이 되겠어? 같은 순간이 되겠죠. 그다음 얘가 최대값을 갖는 그 순간도 얘랑 뭐 한 순간? 같은 순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같은 순간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등호 성립 조건을 꼭 따져줍니다. 라고 등호 성립 조건, 등성조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등성조.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다시. 그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가 0일 때의 상황이니까 결국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까지 해주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모든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녀석, 이거 절대부등, 요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여기는 얘를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A, B가 만약에 일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 일정하다는 건 A, B가 어떤 상수가 된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K가 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하나의 상수가 됐어.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 버리면 나는 A 더하기 B의 뭘 구할 수 있겠네?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A 더하기 B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토대로 우리는 A 더하기 B의 뭘 구할 수 있게 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반대로 A 더하기 B가 일정했다고 생각해봐. A 더하기 B가 일정했어. 그럼 여기 얘가 어떤 상수값이 될 거야. 양변을 제곱해주면 A, B가 어떤 상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A, B에 뭘 구할 수 있겠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A 더하기 B가 뭐하다면? 일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어떤 상수값을 갖게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이번에는 A, B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건 항상 곱한 게 일정하거나 더한 게 일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반대의 녀석의 최대나 최소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봐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0이 아닌 실수 A, B가 있대.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었을 때 A, B의 뭘 구해주세요?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잘 봐봐. 내가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A제곱 B제곱 지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녀석은 뭐야? 절대값 A, B가 될 게 분명하잖아. 됐어?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얼마야? 12였으니까 얘가 6이 되겠죠. 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나는 절대값 A, B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A, B라고 하는 건 그러면 당연히 6에서 마이너스 6 사이가 되겠죠. 여기는 이 녀석의 최대값은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근데 최대값을 구해달래 라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더 떠올려야 됩니다. 뭐를? 산술기하 평균. 오케이? 그 녀석을 이용한, 그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됐나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합이 일정하잖아. 곱의 최대값이 궁금하잖아. 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라는 소리구나. 걔를 이용해서 제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자. 봐봐요. 여기서는 곱을 줬어. 여기는 이 녀석의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줬어. 그래서 나는 2x라는 거랑 그다음에 4y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2x에다가 4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은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루트 8xy란 말이야. 그지? 근데 xy가 얼마랬어? 이거 4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4루트 2가 될 테니까 정확하게 8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8루트 2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정확하게 읽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할 거야. 이 흐름을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할 거야 라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할 거니까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근데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곱이 일정해. 곱의 최대를 구할 때는 합이 일정해. 이런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하게 됩니다.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자. 자, 볼까요? 311번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보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 오케이? 보자. 일단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얘를 주고서 갑자기 이 녀석의 뭘 구해달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그냥 생각나는 것만 3가지 정도가 있거든. 근데 그냥 여기선 2가지 정도만 일단 설명할 거야. 오케이?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첫 번째 해결 전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일단은 여기서 요거 가지고 요거랑 요거 2개가 있잖아.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면 지금 3a 더하기 b 이렇게 되면서 얘가 루트 뭐가 되겠어? 2개 곱한 거니까 3a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가 6이었으니까 이게 3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9 이렇게 되면서 3ab가 될 거야. 그러니까 ab가 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a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3이군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이 있었어.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이렇게 써주잖아. 그러면은 얘는 ab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되나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이었으니까 일단 요 2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줄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다시 여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2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ab분의 1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됐어? 근데 요 녀석을 가지고 내가 a랑 b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변신을 시킬 수 있냐면 a, 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3분의 1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또 변신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요 녀석이 지금 루트 3분의 1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긴 얘는 2 루트 3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 결과가 약분되면서 2가 됩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은 2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으로 산술기하 평균 2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돼.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사실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은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요걸 설명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잘 봐봐. 여기서 내가 a분의 1, b분의 3,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해? 최대치수가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선생님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3a 더하기 b를 억지로 하나 달아줄 거야. 앞에다 그냥 괜히 달아줄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 6이 추가된 거잖아. 6이 곱해진 거잖아. 맞아? 그럼 거기는 걔를 다시 6으로 나눠줘야지 원래식이랑 동일하겠지. 됐나? 여기까지가 원래식과 동일한 상태야.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얘를 쓱 한번 전개해 볼 건데 6분의 1에다가 요거랑 요걸 전개할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b분의 9a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자, 봐봐. b분의 9a라는 거랑 그 다음에 a분의 b라는 게 있었어. 이거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 됐어? 나는 요거 2개 곱하면 얼마라는 사실을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어? 곱하면 9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죠. 됐어? 그럼 요것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얘는 2개 곱한 게 9였으니까 그지?
여기다 2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서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이 결국 6분의 1에다가 요거랑 요거 더하면 6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요거 대신에 6을 써주게 되면은 요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 됐나요? 다시. 적응이 안 됐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거랑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표시를 요렇게 해볼게. 지금 요것만 요렇게 된 거야.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가 얻어놨었잖아. 그치?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분의 1 그대로 가고 얘랑 얘랑 더한 6도 그대로 가고 얘만 얘의 최소값이 6이었으니까 이거 전체의 최소값은 여기에서 얘만 6으로 바뀐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다 써줄게. 잘 봐봐. 만약에 A가 이렇게 됐었대. 됐어? 그러면은 5A 더하기 2는 어떻게 될까? 5 곱하기 3 더하기 2가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지금 저 얘기가 딱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얘가 2가 되면서 얘 최소값이 2가 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얻어낼 수 있게 돼. 산술기하 평균 한 번만 해도 괜찮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거보다 왜 이거를 추천하게 되냐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등호 성립 조건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것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풀이보단 두 번째 풀이를 추천하는 건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돼 있었대. A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대. 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A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은 얻어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사실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안 되죠. 왜냐면 A는 벌써 B보다는 크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고 하더라도 C보다는 커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여기는 등호가 빠지게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봐봐. 아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었냐면 A의 최소값이 뭐가 됩니다? C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 최소값이 C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또 마찬가지로 얘들아 봐봐. 만약에 A랑 아까 했던 얘기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C랑 이렇게 된 거. 이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A 더하기 C 이렇게 되면서 B 더하기 D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가 됩니다 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등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호가 유지되는 상황, 이 등호가 유지되는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일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저 절대 부등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등호가 있는 상황일 때만 우리는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첫 번째 풀이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 이렇게 돼서 2루트 AB분의 3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여긴 얘가 2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냐면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 여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결론을 얻어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등호가 뭐 하고 있어요? 동시에 성립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지 않니? 그래야 여기는 얘가 최소값으로서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돼? A분의 1이라는 애랑 B분의 3이라는 애가 서로 같아야 돼.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는 어디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나온 녀석이 이거였으니까 여기는 얘의 등호 성립 조건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돼? 3a랑 b랑 같아야 돼. 맞아? 다시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분의 얘랑 같아야 되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3a랑 b가 서로 같은 순간이어야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운 좋게도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은 3a가 b가 되는 똑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2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나 두 번째 조건 중에서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나왔다고 쳐보자. 되나요? 실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두 번째 여기는 요게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상황이 나왔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3a가 b가 되는 순간일 때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에는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있겠지. 이해돼요? 반대로 A는 B인 순간이라면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여기는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등호 성립 조건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달라지게 돼버리면 얘가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는 등호가 사라지면서 그냥 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으로 바뀌게 돼버리거든. 그렇다면 그때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얘라고 말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등호 성립 조건과 얘 등호 성립 조건까지 각각 열심히 다 따져가면서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만 지금 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해설은 되게 위험한 해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패할 확률이 있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쟤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면 등호 성립 조건을 다 각각 조사하고 두 개 같은지도 다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몇 번만 썼어, 얘들아. 딱 한 번만 썼잖아. 맞아? 산술기하 평균을 딱 한 번만 썼다는 건 등호 성립 조건이 딱 한 번만 발생했다는 소리지. 그 상황이 만족되기만 하면 얘는 최소값으로 얘가 간다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여러 번 쓰면 여러 번 쓸수록 어때? 되게 상황 자체가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어. 등호 성립 조건을 다 따져줘야 되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솔루션보다 두 번째 솔루션이 더 중요한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A랑 B가 있어. 여기는 A분의 1이랑 B분의 1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요거랑 요거,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지금 이거랑 이거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가 돼버렸지.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된다면 항상 어떤 모양이 나오니? 어떤 상수에다가 A분의 B의 몇 배에다가 B분의 A의 몇 배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를 곱했을 때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랑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는 얘가 상수로 뭐가 된다? 일정하게 된다. 얘를 곱해버렸을 때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뭘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얘를 그냥 함부로 그냥 막 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내가 궁금한 건 애시당초 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함부로 곱하면 안 되니까 얘가 6이었으니까 걔를 밑에 6을 또 같이 곱해줌으로써 1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을 곱한 효과가 나겠지. 그 상태에서 6분의 1 따로 빼놓고 얘랑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어렵죠? 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는 딱 기억해 놓고 저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주면 되겠다. 저거 두 개를 곱해서 저 곱한 식을 전개해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겠어.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예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A가 양수예요. 그다음 B가 양수예요라는 조건을 나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A분의 4 곱하기 B 더하기 B분의 6, 9 이렇게 하자.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봤다고 쳐보자. 됐나요? 저런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줬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는 a 더하기 a분의 4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요 녀석은 곱하면 어때? 4로 일정하지. 저 합의 최소값이 궁금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네. 2배의 2개 곱하면 루트 4가 되니까 이 녀석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은 여기는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걸 좀 보기 편하게 이거 좀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더하기 b분의 9가 있었으면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배의 루트 9니까 3이 되면서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 곱하기 얘, 이거 둘 다 양수니까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를 비교해서 요 녀석은 24예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결과의 최소값은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a 더하기 a분의 4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b 더하기 b분의 4가 아니라 a 더하기 a분의 9로 다시 이렇게 똑같이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어? 그러면 똑같잖아. 뭐 a 더하기 a분의 4는 뭐야? 4겠지 뭐. a 더하기 a분의 9는 뭐야? 6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4, 얘가 6이니까 이거 24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다? 2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은 이 1번 문제는 정답인데 이 2번 문제는 틀렸어가 돼버리거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왜 위에 건 맞고 밑에 건 틀렸을까? 완전히 똑같이 푼 것 같은 느낌인데, 그지? 구조도 완전 똑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었어.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A, C 다 양수라는 가정에서 이런 게 당연히 성립할 게 분명하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등호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어때?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이해됩니다?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여기는 요 녀석이 다시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여기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A 값은 얼마니?를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얼마겠어? 얘랑 얘랑 같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는 A분의 4가 되면, 즉 A제곱이 4가 되면, 즉 A가 2가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어때? 얘는 B가 B분의 9가 되면이니까 B가 3이 되면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A가 2인 순간, 얘는 B가 3인 순간에 각각 최소값을 갖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괜찮잖아. 됐어? 근데 얘는 어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A가 2였을 때 상황이고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A가 3이었을 때 순간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엔 얘가 최소값을 갖지 않을 거고 얘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엔 얘가 최소값을 갖지 않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쪽의 등호가 사라져버리게 돼버리는 거야. 맞아? 그럼 걔를 합쳤을 때 전체적인 등호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24보다 크다라는 결론은 낼 수 있지만 2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결론 가지고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가 돼버려.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주면 좋겠어. 실제로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여기 얘는 그냥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A제곱에다가 이렇게 하면 A제곱분의 뭐가 돼? 36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9, 얘랑 얘랑 곱하면 4니까 더하기 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얘랑 얘랑 두 개 곱하면 36이니까 루트 36은 6이니까 2, 6, 12에다가 여기는 13이 하나 더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는 실제로 25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가 뭘 갖는? 최소값을 갖는. 얘의 최소값은 24가 아니라 25가 됩니다. 24보다 큰 건 알겠지만 걔의 최소값은 몰랐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얘는 25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어때? A제곱이랑 A제곱분의 36이 같아지는 상황일 때 등호 성립 조건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A 4제곱이 36이 될 거고 A제곱이 6이 될 테니까 A는 언제? 루트 6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루트 6일 때 실제로 뭘 갖고 있었어? 최소값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2도 아니고 3도 아닌 루트 6인 상황일 때 실제로 얘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실제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 녀석이 4가 나오겠지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 더하기 2분의 9가 돼버리면서 얘는 실제로 8 더하기 9 뭐야? 8 더하기 18이죠. 얘는 26이라는 값을 얘가 A가 2였을 때 얘는 2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돼? 그만큼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항상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평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보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에서 내가 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면 얘는 2 루트 y분의 4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면 2 루트에 x분의 뭐가 돼? 4y 이렇게 될 거야. 그걸 곱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4에다가 4, 또 4네. 그 다음에 약분 다 없어질 테니까 얘는 1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 최소값이 16이구만 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돼? 안 돼? 안 돼. 답이 없어. 이유가 뭐였을까? 다시. 얘네들이 뭐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순간이거든. 근데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y가 실제로 4라는 값을 갖는 순간이고 얘는 xy가 실제로 뭐야?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이란 말이야. 두 개가 어때? 다르죠. 다른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당연히 16보다 크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제 최소값은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그냥 속 편하게 전개를 해주는 거야. 전개하면 뭐야? 4xy. 그 다음에 전개하면 1, 그 다음에 16, 그러니까 17, 그 다음에 xy분의 4.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 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산술기하 평균 한번 써주는 거야. 17은 그대로 두고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 곱하기 루트 16, 4가 되면서 얘는 8 더하기 17이 되면서 25가 됩니다. 얘의 최소값은 25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4xy랑 뭐랑? xy분의 4랑 같을 때 약분 xy가 1이 되는 상황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까는 한쪽은 4였고 한쪽은 4분의 1이었잖아. 이번에는 얘가 딱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됐죠?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요.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315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잘 봐봐, 얘들아. 그냥 이게 이렇게 하나로 보였다면, 저게 그냥 동그라미로 보였다면. 그죠? 저게 그냥 하나로 동그라미로 보였다면 얘는 사실은 뭐냐면 a 더하기 동그라미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동그라미분의 4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말이야. 이해돼?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4니까 여기 5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랑 하면은 동그라미의 4a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얘랑 하면은 a분의 동그라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어떻게 되겠니? 요거랑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에다가 곱하면 4니까 4가 되겠죠. 더하기 5가 되면서 얘의 최소값은 9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뭘 안 하고 있다는 소리냐면 관찰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기는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거거든. 쟤네들의 관계를 유심히 보면서 관찰하면서 우리가 저기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는데 반복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3개나 있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던 친구도 있었냐면 선생님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게 쪼갠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갑자기 얘가 이렇게 쪼개질 수는 없잖아, 우리. 맞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더 복잡하게 되는 형태죠. 그지?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땐 당연히 어때? 나한테 편한 형태로, 그지? 내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틀렸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 선생님이 수학 상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결국 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인데 왜 자꾸만 그 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게 거기는 걔가 실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식의 변형을 강조하는 거야.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죠? 되게 사소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분의 4.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냥 뜬금없이 저게 다였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저 두 개 합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면 나의 관심은 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저걸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일정한 상수값이 돼야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곱했을 때 상수가 되니? 당연히 안 되죠. 왜? x랑 얘랑 곱하면 x 더하기 1분의 4x가 되는 거지. 걔가 상수가 되지는 않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그냥 뭐 어떻게 해주면 정말 되게 사소한 변형을 해주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때? 얘랑 곱했을 때 뭐가 됩니다? 4로 일정해집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변형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변형을 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둘 다 양수라는 거 확보됐고. 여기는 이 상황에서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 곱하면 4니까. 루트 4는 2니까. 2 곱하면 4가 되겠지. 그러다 빼기 1 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얘 최소값은 당연히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뭐가 궁금하대 얘들아? x값이 궁금하대. 이거는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 x값을 구해주세요. 등호가 성립할 때 x값을 구해주세요. x 더하기 1이랑 누구랑 같으면 되겠어? x 더하기 1분의 4랑 같으면 돼. 왜냐면 나는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거든. 됐어? 그럼 얘가 넘어가면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4니까 x 더하기 1이 얼마면 좋겠어? 2였으면 좋겠어. 양수값이니까. 그럼 x값은 1이었을 때 성립하는군요. 그래서 답은 3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딱 그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 거기다 식의 변형도 해야 되고 결국 내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게 이제 나의 목표가 되는 건데 그 녀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 주는 거야. 됐어? 다음 거 한번 해봐봐. 요거 풀어보세요, 지금.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봐봐. 여기는 요거가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뭐가 궁금하대? 최대값이 궁금하대. 여기가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일단 요 녀석 먼저 좀 접근을 해볼게. 요 녀석을 접근했을 때 얘는 9A의 마이너스 9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8로 접근하는 게 너무나 합당하죠. 이렇게 변형해야 여기는 얘랑 곱했을 때 뭘로? 9로 일정한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결과적으로 뭘 얻을 수 있어? 2 곱하면 3이니까 6 더하기 8이 되면서 얘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4입니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긴 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그때 K가 가능한 건 뭐가 있겠어? 14보다 작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아? 14보다 작아. 얘가 K가 만약에 11이었어. 그럼 충분히 가능한 거지, 지금. K가 5였어. 당연히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궁금하대잖아.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최대 맥시멈? 14까지 커질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걸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얘의 뭐가 궁금했어? 최소값이 궁금했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답은 그냥 14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얘들아,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다항식의 변형 또 강조했던 이유 다시 한번.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있었어.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x-3이 있었고 선생님이 여기 얘를 x-3으로 묶어가지고 x 더하기 4로 바꿀 거야. 그럼 이제 하트 뿅뿅이 가능해지니까 x 더하기 x-3분의 4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3을 해주고 더하기 3을 해줄 거야. 이런 형태로 저 주어져 있는 식들을 자유자재로 변형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식이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됐지. 어떻게 변형한 거야? x-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뭐 한 거야? 변형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왜? 그렇게 돼야 하트 뿅뿅을 했을 때 쪼개질 테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변형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절대부등식의 대표, 이름이 붙어있는 절대부등식 딱 두 개. 하나가 산술기압 평균, 하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진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산술 평균, 기압 평균 걔네들의 의미를 딱딱 정해준 거라서 사실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때? 일단은 되게 모양도 되게 어렵게 생겼고 그지? 그다음에 얘 의미도 없어. 얘는 그냥 코시-슈바르츠라는 거는 그냥 사람 이름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만든 부등식이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얘는 그냥 의미도 없이 단순히 외울 수밖에 없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증명 좀 해보자, 얘들아.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어. 이 녀석이랑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있어.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이런 의미가 된다. 됐죠? 그랬을 때 빼서 접근할 거야. 가 기본이라고 했어. 그럼 요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2배 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a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 사라지네요. 됐죠? 그럼 남은 것만 써볼게요. 남은 거는 ay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bx의 전체 제곱 두 개 남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남았지? 2배 ay bx로 써도 괜찮겠지.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ay 마이너스 bx 전체 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아, 그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증명된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쟤도 유명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꼭 기억해 줄 모양입니다. 됐어. 일단 모양이 되게 끔찍하게 생겼어. 얘는 지금 2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얘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심지어 4개짜리, 5개짜리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성립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개짜리만 증명을 했어요. 3개짜리도 직접 증명하면 됩니다. 됐어? 4개짜리 이상부터는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 없고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 되니? 다시 봐봐. 모양을 잘 봐봐. 여기 앞쪽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 있어. 여기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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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게 뭐야? 각각이 짬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전체를 제곱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성립합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일단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이게 아까 뭐였지? ay-bx가 0인 이거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증명이 됐으니까 ay가 bx였을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이해돼요? 효리는 또 졸고 있어. 다시 이런 상황에서 얘가 내려가고 얘가 넘어가면은 a분의 x, b분의 y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됐어? 그럼 도대체 저 녀석은 언제 쓸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쓸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딱 2개 배웠다고 그랬잖아 오늘. 산술기압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산술기하 평균은 뭐였어?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랑 루트 ab 이렇게 나눠. 여기는 이 녀석의 쓰임은 언제? 합과 곱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랑 ab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얘는 여기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 됐어? 여기에 집중해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얘들아 2차식 두 개지. 여기는 얘는 몇 차식? 1차식이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2차와 1차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로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A랑 B는요, 여기서 얘는 상수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딱 와닿지는 않죠. 다시, 얘는 합과 곱의 관계, 얘는 2차, 1차의 관계. 2차, 1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그리고 이 부등식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뭔가 집어넣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공식을 일단 저기다 써놓고 생각을 할 텐데 한번 잘 봐봐. 문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의 흐름을 봐봐. 문제에 주어진 정보 봐봐. 2차 더하기 2차가 주어져 있지. 맞아? 그 다음에 1차 더하기 1차의 최소값,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고 있지. 쟤는 분명히 2차, 2차와 1차, 1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럴 때 뭘 쓴다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쓴다고. 어떻게 쓸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잘 봐봐. 여기는 x제곱, y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대로 집어넣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니? x 더하기 2y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a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1이었다는 뜻이지 뭐. 맞아? 그 다음에 b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2였다는 뜻이지 뭐. 됐어?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는 거야. 끝. 됐어? 그럼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이 녀석 얼마야? 5네요. 여기는 이 녀석 얼마입니까? 4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해? 최대값이 궁금해. 근데 지금 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결국 x 더하기 2y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얘는 2루트 5에서 마이너스 2루트 5 사이가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2루트 5가 되는구나. 답은 2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얻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뭘 사용해야 될지 막막할까 봐 선생님이 힌트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사용한다? 2차, 1차, 1차의 관계일 때 사용한다. 됐나요? 오케이? 거기까지 배우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한 거야. 됐어? 자, 이건 3개짜리네요. 잘 봐봐. 이번에는 3개짜리. 지금 이렇게 1차, 1차와 2차, 2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현재 이렇게 지금 형태를 짜보자. 여기 2차가 이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1차가 이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 얘는 그럼 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형태만 딱 짜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얘가 얼마? 14. 얘는 14의 제곱이래. 얘가 궁금한 거야. 그 다음 여기 얘는 얼마야? 실제로 14네. 하나 약분되네. 그러면 얘는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1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형태만 알고 거기 있는 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여기는 얘는 되게 쉬운 애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걔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할 방법이 없어. 알겠죠? 근데 봐봐. 여기는 요 녀석들 있잖아. 지금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거 두 개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지금 선행으로 수학 1이랑 수학 2 하는 친구는 여기 없지만 수학 1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이 뜬금없이 튀어나오고요. 수학 2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이 뜬금없이 튀어나옵니다. 여전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최대값, 최소값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걔로 그릴 수 없는 경우, 그릴 수 없는 식들을 줬을 때는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해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장착이 정확하게 딱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계속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얘를 쓸 일이 되게 뜨문 있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화가 될 시간이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항상 이제 너희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또 나왔어. 아, 여기는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산술기와 평균이 떠오르질 않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예로 드는 게 뭐야? 직각삼각형을 보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릴 수 없다면 당연히 풀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주어져 있는 상황이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이 궁금하거나 곱이 일정한 상황에서 합의 최소값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2차, 2차가 주어져 있을 때 1차, 1차의 최대 치수가 궁금하거나 1차, 1차가 주어졌을 때 2차, 2차의 최대 치수가 궁금한 그런 상황일 때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이 절대 부등식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너희는 거기서 최대 치수를 아예 구할 수 없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거를 완전히 체화시키기 위한 단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체화된 게 한 번 체화되면 너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거야. 알겠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쪽 파트를 진짜 어렵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한 것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한 건 진짜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만 한 겁니다. 오케이? 얘를 가지고 되게 많은 다양한 응용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접하게 되거든, 나중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일단은 개념을 딱 잡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시. 선생님이 오늘의 모든 개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절대부등식이라는 녀석이 뭔지, 그냥 그 녀석을 증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를 해석하는 방법, 이 부등식을 읽는 방법. 얘는 이 부등식 자체로 나는 최대 최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름이 붙어있는 절대부등식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첫 번째가 산술기압 평균, 두 번째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근데 산술기압 평균은 뭐와 뭐의 관계? 합과 곱의 관계. 그러니까 좀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합이 궁금해. 그러면 얘를 뭐 해봐? 곱해봐. 이런 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이 궁금해. 그럼 걔네들을 뭐 해봐? 더해봐.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2차, 2차와 1차, 1차의 관계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1차, 1차가 궁금해. 그러면 2차, 2차가 뭐가 있나 확인해봐. 2차, 2차가 궁금해. 그럼 1차, 1차가 뭐가 있나 확인해봐.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마지막이고 오늘 얘기가 진짜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파트랑 완전히 별개로 오늘 하고 싶은 그러니까 선생님 첫 시간에 제일 처음에 뭐 했어? 오늘 제일 처음에 명제 증명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잖아. 그 다음부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대소관계 얘기,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의 증명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 이야기. 두 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 됐어? 오늘은 거기까지 배운 거고요. 너희가 이제 남은 문제들 쭉쭉 풀어가면서 연습해 주세요. 알겠죠? 이게 충분히 다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